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키우는 유누맘입니다. 오늘은 윤여진이 아니라 유누맘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를 2018년부터 한 2, 3년 동안 아셨던 분들은 제 본명보다 유누맘이라는 닉네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공부만 하고 살다가 돌연 인스타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됐던 계기가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것이었거든요. 여우마켓은 제가 윤우를 위한 물건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스타에서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죠. 현재는 유누맘보다는 윤여진으로 또 제가 저로서 한 활동들에 훨씬 더 치중이 되어 있지만 제 뿌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도 엄마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고 또 아이들 제품을 최초로 출시했고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력 단절인 엄마들을 우선시하고 있죠. 오히려 엄마가 되고 나서 윤여진이라는 사람이랑 더 친해졌고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엄마들,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 엄마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사는 방법을 아는 건 3040인 엄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제가 이제 곧 40인데요. 우리 세대는 10대 때 또 그보다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조직에 속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 조직에 속해서 직장을 다녀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세뇌당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로 먹고 살긴 어렵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우리 20대 때 첫 직장을 정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반영된 직장을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도 큰 고민 없이 그때까지 내가 잘했던 거,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쉼표가 주어졌어요. 인생에는 수많은 쉼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뭐를 먹고 살까 깊게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주는 쉼표는 굉장히 특별해요. 엄마라는 전혀 새로운 역할은 우리에게 새로운 취향과 관점과 또 세계관을 심어줬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죠.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욕구와 본능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커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삶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나를 없애는 경험이 결코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나를 확장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은 나를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아이를 키우느라고 나를 찾을 시간이 없다고,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나를 잃어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도 엄마예요. 아이를 아무리 키운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동안 아이에게 매여 있거나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지 않아요. 신생아 시절에 몇 달간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져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어요. 아이를 보는 시간 외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기력과 피곤함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엄마인 것, 그리고 아이를 봐야 하는 것을 나를 돌보지 않는 핑계로 사용해요. 지금 바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의 행동에 핑계를 계속 대는 건 내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아이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시간에도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런 삶도 저는 응원해요. 그런 것을 원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훌륭한 탐색이고 아주 좋은 삶의 방식이에요. 끌려다니는 엄마가 아닌 주체적인 엄마가 되려면, 아니 주체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나로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마음이 없고 아이에게 온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 결정에 온 마음을 다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아이와 보내지 않는 시간에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걸 아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 될수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기로 했어. 나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엄마가 있어요. 그 어느 엄마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른 나이다가 엄마인 내가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르듯 엄마인 나도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야만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난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의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나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핑계 그만 대시고 나를 찾고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왜 어려울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겠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없애는 그런 활동이에요. 정답이 없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와 시간을 매일 보내는 건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두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아마도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실패하면 조금 쪽팔릴까 봐 두려우시죠? 걱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 그 쪽팔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더 쪽팔리고 창피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쪽팔릴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지 않아서 후회가 쌓이는 게 더 쪽팔린 걸까요? 전자는 내가 행동을 하기만 하면 당장은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들이 쌓여서 언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하지만 후자는 머릿속에서 두려움만 커지고 내가 내 인생을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정말 실패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죽는 그날에도 가늠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수는 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실패의 수는 시도의 수를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수많은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진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행하고 불안한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건 인생의 실패죠. 내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니까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당기는 자석과 같거든요. 불안은 불안을 당기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머릿속에서 점점 증식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식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부딪혀보면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만큼 무섭거나 쪽팔리거나 창피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가 원래 익숙했던 행동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필요했던 시도였을 뿐이죠. 자,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불안해서요. 다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대로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고 미지의 세계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미리 유아용품도 사고 아이가 몇 살 되면 이렇게, 이 나이 되면 이렇게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때 떠올랐던 대비책이나 해결책대로 된 일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는 더 쉽다고 하는 거겠죠. 아이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하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계획이나 대비책처럼 되지 않아서 좋았던 점도 많잖아요. 저는 제가 아이를 이렇게까지 예뻐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불안한 점들이 있었고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아이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건 알지 못했으니까요. 인생의 많은 경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사실 실행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불안만큼이나 나를 기쁘게 하고 보람차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많은 일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은 친구들한테 조언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 친구들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획을 다 세워야 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 끼시겠죠. 그거 네가 미리 계획 세워봤자 다 소용없다. 일단 낳아봐야 된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 진짜 못 키울 것 같아. 근데 모든 엄마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계시다면 무엇인가를 철저히 대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이유는 엄마라서일 거예요. 우리가 엄마라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하면 괜히 내가 실패자 같고 괜히 내가 싫어지고 자괴감이 들죠. 엄마가 굳이 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굳이 나를 더 찾아 나갈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굳이 이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두려우시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 중에 엄만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의 모습, 매체에서 본 엄마들의 모습,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온 엄마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 고정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고정관념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행동을 수정해서 그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의 집단 안에 속하고 싶은 욕구와 튀지 않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엄마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할 때 위협을 느끼고 위축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정관념을 파헤쳐 보세요. 도대체 언제적 고정관념일까요? 또 누구의 고정관념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의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대에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고정관념에 내가 매여서 내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인생에 정답 같은 건 없잖아요. 육아나 엄마의 삶에도 정답 같은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더 나은 결정? 완벽한 결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아이한테 얼만큼 집중할 건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외의 시간을 얼만큼 활용할 건지는 순전히 개인의 가치에 의한 결정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내린 결정, 내가 가족을 위한 내린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내 미래는 내가 내린 결정들, 내가 한 선택들의 총합이에요. 내가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해 나갈 수 있을 뿐이죠. 어떠한 발달 심리학 연구나 유아교육 연구에도 엄마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이의 발달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없어요. 육아 외에 내 삶이 있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고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행복한 엄마가 있는 가정에 행복한 아이들이 있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어요. 감정은 전이 효과가 있고 삶의 태도는 행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엄마인 나로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간에 그 결정을 내가 주체적으로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아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엄마이기에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방향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아이들은 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행동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비단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자, 엄마가 되기까지의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어차피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완벽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거고 또 살아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나의 미래도 아이의 미래도 내가 예견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죠. SNS를 보면 예쁘고 날씬한 엄마, 능력 있고 돈이 많은 엄마, 요리를 잘하고 집을 예쁘게 꾸민 엄마, 엄마표 놀이를 정말 잘하는 엄마까지 정말 다양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들을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이시키는 엄마만 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엄마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화면 아래 링크를 달아놨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또 내 기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와 함께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재와 미래를 걸어가고 있죠.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라면 지금이든 또 언젠가 마음을 먹었을 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힘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육아만큼 예측 불허이고 무섭고 두렵고 한치 앞을 모르고 돈과 시간과 자원이 많은 활동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쉼표를 겪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엄마인 나를 찾아서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이제 생겼다면 우리 다음 강의로 가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